네, 반갑습니다. 법인세법 8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기출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하여입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사소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승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월결승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까지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100%까지 이월결승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외해요. 과세표준 계산 시 각사소에서 공제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법상 결손금으로서 이미 공제받았거나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결손금을 말합니다. 19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이월 가능하고요. 18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5년입니다. 지금은 15년으로 개정됐죠. 결손금 공제 중 이월 공제는 신청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액은 각사소에서 이월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고요. 미공제액은 차기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명서류가 멸실돼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해당하는 것들 한번 볼게요. 자, 각 사업연도 소득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 환급 가능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과세된 법인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하게 돼요. 자,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고요.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만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일부만을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으로 기재해서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천재지변으로 자산 총액이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일정 공제 한도 금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다음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의 각사소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에 개시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한한다. 계속 반복되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충당하여 보존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습니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총액과 상기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 시점에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하여 보존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발생 시점에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5년 이내에 결손금에 한한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 법정기부금의 송금 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요. 각 사업연도 개시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에 한합니다. 다음 법인세 총부담세액 계산 사례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 한국의 정관상 사업연도는 6개월이라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고요. 그래서 18기 사업연도가 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네요. 회사 결산상 당기순이익 나와 있고요. 총부담세액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각사소 2억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기 순이익 1억 5천만 원 기준으로 잡고요. 세무조정 금액, 입금 산입한 금액 7,500만 원 가산하고 송금 산입한 금액 1,000만 원 차감해줍니다. 그 금액이 각사소 2억 1,500만 원이 돼요. 세무조정이 끝나면 각사소 금액이 되는 거니까요. 자, 거기서 이제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이 각사소 금액을 기준으로 잡고 제8기 세무상 이월결손금
3천만 원 되어 있죠. 10기가 흘렀는데 한 기당 사업연도는 6개월이니까 5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적용되죠. 주 한국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 각사소 금액의 한도로 이 2월 결손금 10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다 2월 결손금에 넣고요. 공익신탁 재산소득 차감해 줍니다. 자, 그래서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 세부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 개시 전 1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이므로 정관상 사업연도가 6월인 주한국의 제8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무상 2월 결손금은 공제 가능하다 되어 있죠. 자, 과세표준을 구할 때 세액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세표준까지 구한 거니까요. 세액공제는 하지 않지만 비과세 소득은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비과세 소득에는 법인세법에서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 생기는 소득은 제외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신탁 재산소득을 제외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산출세액 한번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에 이게 지금 과세기간이 6개월이니까 1년이면 3억 2천만 원을 벌었겠다라는 과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억 8천 곱하기 12 나누기 6을 한 거예요. 1년이면 이만큼 벌었겠다라는 가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금액에다가 세율을 대입하고 다시 6개월만 과세기간이니까 6 곱한 다음에 12를 나눠준 거예요. 자, 사업연도가 6개월이므로 1년이면 이 정도 벌었다를 가정해서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6개월치를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3억 6천만 원이니까 2억 이하까지는 과세표준 10%, 그 다음에 2억을 초과한 금액 20% 잡고요. 3억 6천만 원에 대한 산출세액 2,600만 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액공제까지 해줘야겠죠. 재해손실 세액공제 150만 원, 연금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00만 원까지 해서 총부담세액은 2,1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실제 시험에 기출되면은 풀지 마세요.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이거 보면서 전반적인 법인세 느낌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사례 2번 보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인 한양법인의 21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자료 있죠. 자, 그럼 분석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각사소를 알려줬네요. 각사소 기준으로 잡고, 자, 2월 결손금은 1억 원이네요. 중소기업이니까 이 3억 원 한도로 2월 결손금 공제 가능하죠. 2월 결손금 적용된 2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2억 원 이하니까 10%죠. 10%에 2월 된 통합투자세액공제액과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전부 다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면 후 세액 800만 원 나오게 되고요. 최저한 세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연금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세액 계산이 끝난 후에 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저한 세액을 계산할 때의 기준에는 이 인력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 200만 원을까지 차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통합투자세액공제액까지만 고려한 다음에 그 다음 최저한 세액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최저한 세액 계산은 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3억 빼기 1억인 과세표준의 7%를 곱한 금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400만 원 최저한 세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이 1,400만 원에 연금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200만 원을 차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부담세액은 1,200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 최저한세 이론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계산 구조가 있는데요.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 세액보다 같거나 큰 경우 조세 특례를 그대로 인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 세액보다 작다면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 세액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조세 특례를 배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자, 최저한 세율은 자, 일반 법인은 과세표준 100억 원까지는 10%를 적용하고요. 100억 초과 1천억 이하이면 12%, 1천억 초과이면 17%의 최저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었다가 이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는 3년 이내에는 그 기업한테 최저한 세율 8%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년도에는 9%를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근데 모르셔도 됩니다. 자, 최저한세율 중에 중소기업은 7% 아까 봤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 세액보다 작은 경우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 세액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조세특례를 배제한다 돼 있어요. 그럼 조세특례 배제 순위를 보겠습니다. 1순위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송금산입, 그 다음에 2순위는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 등 거, 3순위는 세액공제액, 4순위는 세액감면, 5순위는 소득공제 비과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4번 환급세액 계산 사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국 중소기업이죠. 환급세액 계산이니까 다 중소기업일 겁니다. 자, 그리고 21기에 발생한 법령에 따른 결손금 1억 원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20기 법인세 신고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법인세 계산해 볼게요. 자,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한도가 있고요. 환급 대상액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환급 대상액 계산부터 볼게요. 자, 그럼 산출세액 이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과세 표준 3억이었으니까 여기에 결손금 1억 원 차감해 주고요. 그럼 2억 원이니까 곱하기 10%죠. 이 결손금을 적용했을 때의 세액과 이 4천만 원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 차액이 환급 대상액 2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도액 계산하는 건 20기 법인세 신고 내역에서 공제감면세액이 있습니다. 산출세액 4천만 원에 공제감면세액 했던 2,100만 원 차감한 1,900만 원이 환급받을 수 있는 법인세 한도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사례 2번 법인세 산출세 계산입니다. 자, 비상장 영리내국법인 중소기업이고요. 21기 각사소 3억 원이고 비과세 소득은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20기 결손금 2억 원 발생돼 있었고요. 20기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 소급 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았다 되어 있네요. 19기에는 결손금 없고요. 자, 그럼 21기 공제 가능한 이율 결손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기에 결손금이 발생했고 이 20기에 소급 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환급 대상액 계산하면 19기 법인세 과세 표준 3억 2천만 원은 산출세 계산하면 2천만 원에 1억 2천에 20%니까 2,2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4,400만 원 산출세액 나오고요. 과세 표준 3억 2천에서 자, 2억 원 결손금 다 적용하면 1억 2천만 원 되겠죠. 1억 2천에 10% 한 1,200만 원 차감하면요. 3,200만 원 나옵니다. 그럼 한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한도는 4,400만 원에 공제감면세액 1,800만 원 차감한 금액이죠. 지금 한도는 2,600만 원 나오게 됩니다. 즉 환급 가능한 세액은 2,600만 원이 돼요. 환급 가능 세액에 적용된 공제감면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공제감면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3억 2천 마이너스 사용할 결손금을 X로 두고요. 10%로 곱한 금액이 1,800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계산하면 1억 4천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가능한 소급 공제 결손금은 1억 4천만 원이 돼요. 그래서 21기 공제 가능한 이율 결손금은 6천만 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1기에 법인세 산출세액 한번 계산해 볼게요. 21기 과세 표준 보면 자, 각사소 3억 원이었고요. 이율 결손금 6천만 원, 비과세 소득 2천만 원에서 과세 표준은 2억 2천만 원 나오게 됩니다. 그럼 2억 원에 대해서 10%, 2천만 원에 대해서 20%한 21기 산출세액 2,400만 원 계산되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5번 법인세법상 기업의 미환유 소득에 관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미환유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해서 미환유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의 현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미환유 소득이 있는 경우 미환유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 법인 또는 분할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 법인 또는 분할 신설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환유 소득 및 초과 환유액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 환유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환유액은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고요. 그 다음 2개 사업년 동안 미환유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정사항입니다.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계산 시에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제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자, 다음 6번 법인세법상 외국 납부세액 공제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 21년 세법 개정으로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 납부세액 공제나 송금 산입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시에 국별 한도 방식만 적용하게 되어 일괄 한도 방식은 금지입니다. 직접 외국 납부세액이란 해당 법인이 외국에서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세액으로 가산세는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한 것만 인정된다가 아닙니다.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세액까지 직접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해당 국의 원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봅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 공제 기간 내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이월 공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10년간 이월하고 그때까지도 못하면 다음 사업년도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계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한국 21기 사업년도 외국납부세액 관련 자료고요. 외국 자회사 A법인이 있네요. 그럼 주한국이 이 A법인에 대해서 투자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40%를 갖고 있습니다. 19년 1월 1일에 취득했고요.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간접 외국납부세액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산출세액, 그리고 외국납부세액 공제 계산 순서로 구하게 됩니다. 그럼 간접 외국납부세액부터 구해볼게요.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요. 자, 입금 산입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게요. 자, A법인의 해당 사업년도 법인세가 있습니다. 외국 자회사의 법인세예요. 외국납부한 법인세겠죠. 50만 원 곱하기 자, 배당금 받은 100만 원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액 10만 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100만 원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에 100만 원 곱하시고요. 이 사업소득 300만 원을 나눠주는데요. 나눠줄 때 이 사업소득에서 납부한 법인세 금액은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250만 원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다시 납부한 법인세가 50만 원인데 이 중에서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납부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50만 원 곱하기 자, 배당받은 100만 원 그리고 나누기 소득금액의 법인세 차감한 금액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간접 외국납부세액 20만 원 나오게 되고요. 자, 법인세 산출세액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한국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1억 원이네요. 이월결손금 없고요. 그럼 1억 기준으로 잡고요. 원천징수세액 배당금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받은 거 있었죠. 이 10만 원 추가합니다. 이 10만 원은 직접 외국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으로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표준 계산할 때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20만 원은 간접 외국납부세액 입금산입 기타 사유 유출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추가해 줘요. 그래서 과세표준 1억 30만 원이고요. 산출세액 10% 곱한 1,030만 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하는데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게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자, 직접 외국납부세액 더하기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납부한 거 원천징수세액 10만 원 직접 그리고 간접 외국납부세액 20만 원 더한 금액 30만 원 있고요. 한도액 계산해 볼게요. 한도액은 산출세액 1,030만 원을 기준으로 어떤 금액을 곱해주게 되느냐? 9개 원천 단기순이익 했던 이 90만 원 그리고 10만 원 직접 납부했던 거 그러니까 배당받았던 배당금 100만 원이랑요. 간접 납부한 외국세액 20만 원 더해준 120만 원과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나눠주게 돼요. 그러면 한도액은 12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12만 원이 됩니다. 복잡하죠? 이게 익숙하면 정말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다음 세무조정 사례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한국의 세무조정 자료고요. 자, 13년 30%를 출차해서 미국에 설립한 A법인에서 21년에 배당금 1,800만 원을 수령했네요. A법인의 소득금액은 2억 원이었고요. 해당 사업년도 법인세액은 5천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한국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받고자 하고요. 미국은 해외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을 지급받는 해외 투자자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세무조정 한번 볼까요? 자, 600만 원 입금 산입하고 그 금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으로 처리합니다.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을 그 한도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금액을 입금에 산입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해당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은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두고요.
1,800만 원을 곱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배당금이 되겠죠. 배당금 1,800만 원을 수령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분모엔 뭐가 됩니까? A법인 소득금액 2억 원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1억 5천만 원이 분모에 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6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 금액을 입금선익 관접 외국납부세액으로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봤었죠. 이건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입금에 산입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인세법상 각사소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시에 외국 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 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2월에서 그 2월 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건 다 15년까지 개정되었는데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10년 유지입니다.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에 따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나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 대상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에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 과세액의 신고 기한은 각 사업연도에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납세 의무가 신고한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여부를 불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정 순서에 따라서 감면을 배제하게 돼요. 우리 이거 1순위, 2순위 다 봤었죠. 자, 9번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관해서 말문제 볼게요. 중소기업의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그 결손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죠. 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고요.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를 추계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와 외국납부세액 공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최저한 세액 계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아까 봤었죠. 시험 당일 직접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푼다는 생각보다는 계산 문제를 통해서 말문제에 대비한다고 생각하자. 자,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도 중요하니까. 자, 법인세 총부담세액까지 산출되는 그 시기입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첫 번째 시작하죠. 거기서 세무조정을 마치면 뭐가 됩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득공제 등을 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요.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 산출세액에 이제 공제감면세액을 넣게 됐는데 공제감면세액은 기역과 니은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역은 뭐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것이고요. 니은은 뭐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세액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산출세액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들을 적용해서 감면 후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감면 후 세액으로 최저한 세액보다 크거나 같은지 작은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 세액보다 작다면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 세액보다 크게 되도록 조세 감면 일부를 배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심고한다면 이미 선택해서 배제가 가능하고요. 경정할 때는 법정 순위에 따라서 배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제감면세액 니은까지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추징세액 등을 가산하게 되면 자, 최종적인 총부담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최저한세액 계산 사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죄주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 있고요. 주한국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배제 금액을 구할 때 통합투자세액 공제 중에 감면배제할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주 한국의 조세 감면 내역 알려줬네요.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된 양도 차익을 과세 표준 계산상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 5천만 원이 있고요. 통합투자 세액공제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 한국은 공제 한도 내에 외국 법인세액 납부액 1,500만 원이 있고요. 21기에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 3억 7,200만 원 제시되어 있습니다.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감면 후 세액을 계산해 봐야겠죠. 자, 과세 표준에서 세율 적용하면 산출세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 5,440만 원 나왔고요. 이 5,440만 원에 자, 감면 후 세액은 1,940만 원이고 최저한세액 계산해 볼게요. 자, 최저한세액은 최저한세 세율이 있죠. 일반 법인이고 과세 표준 100억까지 10%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 과세 표준 3억 7,200만 원에 입금 불산입한 금액 이 5천만 원 가산해서 10% 적용해 주게 되는 겁니다. 밑에 읽어보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비과세, 입금 불산입, 송금산입, 준비금 송금산입,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 표준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조세 감면 전 과세 표준이요.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3억 7,200만 원에 5천만 원을 더한 금액에 10% 곱한 금액 4,220만 원이 최저한세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감면배제 세액은 2,280만 원이 되겠죠. 이 입금불산입 5천만 원 된 것에 20% 세율을 적용하면 이 입금불산입 된 5천만 원 20%를 적용하면 증가세액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 20% 적용을 세율을 적용한 이유는 과세 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남은 금액 1,280만 원이 남아있죠. 자, 그걸 이제 통합투자세액공제액에서 감면 배제하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11번 차감 납부할 법인세 계산 보겠습니다. 사례 1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고 08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나와 있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과세 표준 먼저 구해야 되고, 자, 그 다음 산출세액 나오고 감면 후 세액 나오고 최저한세액 나오고 총부담세액 나오고 이제 최종적으로 차감 납부할 세액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과세 표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7,500만 원 있습니다. 자, 08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이월교육성금은 몇 %까지 적용됩니까? 60%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 500만 원이 20년 5월 20일에 채무면제액으로 충당됐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500만 원이 있고요. 공제 한도는 7,500 곱하기 60%인 4,500만 원이에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인 이 4,500만 원을 2월 결산금 공제액으로 놓고 계산하면 과세 표준 3,000만 원 나옵니다. 자, 3,000만 원이니까 법인세율은 10%고 산출세액은 300만 원 나오게 돼요. 자, 세액공제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10만 원 있고요.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 20만 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이 10만 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한 적용 대상이라고 돼 있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것인 감면세액에 차감해 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이었다면 차감하지 않았겠죠. 중소기업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액이 최저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300만원에서 10만원 차감한 감면 후 세액 290만원 나오고요. 최저한 세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300만 원에 외국 납부 세액 공제액 20만 원 차감한 금액 280만 원이 총 부담세액이 됩니다. 제가 총 부담세액에서 끝날 수 있었지만 중간 예납세액 5만 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5만 원 차감한 차감 납부할 세액 275만 원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미한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가산세, 추징세액 등이 있었다면 이 총부담세액 나올 때 다 계산이 끝나서 총부담세액이 산출됐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례 2번. 영리내국법인 주한국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네요. 이번엔. 자, 같이 분석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각 사소 2억 5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국외 원천소득 금액 5천만 원 포함되어 있고요.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법인세액은 7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산출세액 계산하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2억 5천만 원에 2억 원 이하는 10% 곱하고 5천만 원 20% 곱한 금액 3천만 원 나오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었네요. 3천만 원이라고.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1,500만 원이다. 중소기업이니까 차감하지 않겠죠. 통합투자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니까 3천만 원 빼기 200만 원 해줍니다.
자, 그래서 감면 후 세액은 2,800만 원 나오게 되고요. 최저한세 계산할 때 중소기업은 7%였죠. 그래서 각사소 금액 2억 5천만 원에 7% 곱한 금액 1,750만 원 나오게 됩니다. 감면 후 세액이 더 크네요. 그래서 최저한세는 무시하고요. 자, 그래서 2,800만 원의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는데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직접 납부한 법인세액은 7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둘 중에 작은 금액인데 외국 납부 세액 700만 원과 자, 한도 계산해 볼게요. 법인세 산출세액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기준으로 국외 원천 소득 5천만 원 곱해주고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2억 5천만 원과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한도 600만 원 나오고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6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800만 원 빼기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차감해주고 자, 그리고 공제하지 않았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150만 원 해줘서 총부담 세액은 7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00만 원에 마지막으로 중간 예납세액 및 수시부가 세액은 없었지만 원천 납부 세액 50만 원이 있네요. 그래서 원천 납부 세액까지 차감한 차감 납부할 세액 650만 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9장 과세표준 세액 계산 같이 볼게요.